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 2 시간입니다. 오늘은 4-1 삼국에서 다양한 문화가 발전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37페이지를 펴주세요. 자, 이렇게 지금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재 가운데 하나인 백제 금동 대항로가 나와 있는데 이러한 그 작품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사상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입니다. 해상교통의 요지에 자리 잡아 낙랑외 등과 교류하면서 독창적인 문화가 발달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네, 그렇죠. 바로 금관가야죠. 금관가야. 자, 오늘의 오록입니다. 5세기에서 6세기 전반은 신라 황금 문화의 전성기였다. 당시 신라 지배층의 금관, 금목걸이, 금귀걸이 등을 통해 당시 신라의 자, 황금 문화의 전성기인 상황에서 금관, 금목걸이, 금귀걸이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힌트로 여기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가볍고 작게 만들어야겠죠. 또한 그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섬세하게 문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금관 같은 경우도 수많은 옥을 달기 위해서는 아주 얇으면서도 무게가 가벼우면서도 고리를 달아서 장식을 해야겠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금속을 섬세하게 가공할 수 있었던 기술, 즉 세공술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세공술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문화가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요. 자, 삼국의 불교 수용이 지니는 의미와 불교 예술의 발전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삼국에서 발생한 사상과 학문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단어 찾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단어의 뜻을 알아야만이 오늘 배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 찾고서 적은 사람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인데요. 여기 마해, 반가, 사유상, 열애, 삼존, 입상 등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교과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찾아보고 그 단어 아래다가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 적은 사람은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신선사상, 산수문의, 향로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리봉안기는 3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적어보세요. 자, 백성마다 다양한 종교를 믿고 있으면 아무래도 통합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 왕의 입장에서 백성들을 통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자, 그래서 실제 왕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불교 수용이죠. 영토를 넓히고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수용화했다. 그래서 이 영토가 넓어지면서 각 지역의 종교를 포괄할 수 있는 폭넓은 종교가 필요했는데 그 이유는 각자 종교가 다르면 통치가 곤란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제 불교를 수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해당 부분에다가 밑줄을 치면 됩니다. 자, 밑줄을 다 친 학생은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자, 먼저 볼 탑은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과거 백제의 수도였던 이 사비가
지금의 부여거든요. 그래서 이 정림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었는데 그 절은 사라지고 석탑만 남아있죠. 그래서 정림사의 애터이기 때문에 정림사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5층으로 쌓았기 때문에 5층 석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먼저 보았던 그 미륵사지 석탑을 계승을 한 거죠. 왜냐하면은 미륵사지 석탑 같은 경우에는 실제 목탑처럼 그 석탑 건립에 필요한 이 부재들을 다루는데, 그러니까 이 돌들을 깎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돈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은 노력으로 간결한 탑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부여 정림사지에 있는 탑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다듬기 어려운 돌로 탑을 만든 이유는 바로 이 돌로 만든 탑은 불에 타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리 거대한 탑이라고 할지라도 나무로 만들었으면 불에 타서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국시대에 수많은 목탑을 만들어 세웠지만 현재 남아있는 것들은 전부 다 돌로 된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국의 탑이 황룡사 9층 목탑인데요. 자, 이 황룡사 9층 목탑은 신라가 쌓은 거죠. 이것 또한 이제 목탑이다 보니까 남아있지는 않는데, 네. 그런데 이 9층으로 탑을 쌓은 이유는 이제 무엇일까요? 네. 9층으로 탑을 쌓은 이유는 당시 신라를 괴롭히던 민족이 또는 나라가 총 9개였기 때문에 9층으로 쌓은 것이죠. 그러면은 맨 아래 1층에 위치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네, 바로 백제입니다. 당시 그 신라 진흥왕 때 그 진흥왕이 백제 성왕과의 약속을 깨버리고 자기가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왕이 화가 나서 군대를 몰고 신라로 침입했죠. 그런데 오히려 신라 병사에게 잡혀서 목이 댕강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백제와 신라 사이가 너무나 이제 안 좋게 돼서 백제가 신라를 이제 전쟁을 많이 했죠. 따라서 신라는 백제에 의한 위협이 상당했기 때문에 목탑의 1층을 백제로 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주에 있는 분황사 모전 석탑인데요. 자,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벽돌로 쌓은 탑입니다. 전탑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점성이 높은 이 흙들이 많아서 벽돌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많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흙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당나라에서 전탑을 보고 온 이 신라의 승려들이 전탑을 모방해서 세운 게 바로 모전석탑이죠. 그래서 지금 뭐 경주에 있는 게 분황사 모전석탑인데요. 자, 높이가 지금 3m 밖에 안 남았지만 무려 거의 10m에 달하고 있죠. 그래서 본래 높이가 아마 9층이었다면은 최소 30m는 더 높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 또한 삼국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동 영가 7년명 열애 입상이 있는데, 자, 금동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구리로 불상을 만든 후 금박으로 이제 금칠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연가라고 하는 것은 연호인데 중국 책에서는 나오지 않아서 중국의 연호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고구려의 연호이지 않을까 해서 연가 7년에 여기서 열애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서 있는 모습의 불상이다 라고 해서 금동 연가 7년명 열애 입상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불상이 경남 지방에서 발견됐거든요. 자, 고구려 불상이 경남에서 발견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 이유는 바로 이 고구려 승려가 가야로 그 불교를 전파로 갔다가 아마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숨겨 놓았거나 뭐 잃어버렸거나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스님들은 조그만한 불상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이 호신불, 즉 몸을 뭐 지키는 그러한 그 불상의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렇게 지금 발견된 게 아닐까 하는 추측하고 있고요. 이게 땅속에 묻혀 있다 보니까 농부들이 밭을 가다가 그 발에 그러니까 뭐가 걸리니까 이렇게 파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당시 농기구에 이렇게 찍힌 자국이 윗면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산 용현리 마의 열애 입상인데요. 백제를 대표하는 불상입니다. 그래서 이 불상은 백제의 수도인 부여에 있지 않고 지금 저기 바닷가에 위치한 서산에 있거든요. 자, 이렇게 바다로 가는 길목에 백제를 대표하는 불상이 새겨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백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다를 통한 교류가 활발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바로 무사히 갔다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불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인지 몰라도 이 불상들의 표정을 보면은 다들 방긋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기 전에 한번 이 불상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무사히 갔다 오면 또 감사의 기도를 드렸었겠죠. 네, 그래서 이 불상을 통해서 백제의 대외교류를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주 배동 속조 열애합상인데요. 왼쪽에 나와 있는 거는 그 석굴암에 있는 본전볼이고요. 석굴암 불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경주 배동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불상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불상을 보니까 표정이 아주 엄근진이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불상을 보면은 되게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죠. 가운데 불상이 특히. 자,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신라인들이 만든 불상이지만 이렇게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시 시대적 분위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왼쪽 불상이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전제 왕권이 강화됐기 때문에 어떤 왕의 권위를 강조하는 게 시대적인 포인트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웃지 않고 이렇게 상대방을 압도한 듯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통일 전에는 귀족의 힘이 셌기 때문에 어떤 왕의 권위보다는 그 귀족의 세련미, 우아함 것들이 강조가 되어서 이렇게 웃는 모습과 그 다음에 장식이 많이 된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불교가 먼저 들어왔는데 나중에 도교도 유행을 하게 됩니다. 도교는 왜 유행을 하게 되었을까? 우선 어떠한 그 유산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도교를 수용했기 때문에 고구려에서는 이제 고궁벽화에 도교의 방해신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방해신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을 지키는 그 수호신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무덤의 동서남북에다가 이러한 수호신을 그려 놓음으로써 이 무덤에 안치된 사람을 어떻게 이제 보호하고자 했었죠.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바닥 또는 벽면을 장식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 벽돌에 산과 뭐 구름과 같은 것들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백제 금동 대향로의 뚜껑이 산과 신선 그 다음에 기이한 동물로 이루어진 모습으로 되어 있어서 당시 백제에도 지배층들 사이에 도교가 유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편 신라에서는 아직까지 발견되진 않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발견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라 같은 경우는 불교를 아주 잘 활용해서 다른 종교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에 비해서는 도교에 관한 것들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교를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일까? 자, 유교. 자, 유교에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자식의 부모에 대한 그 도리를 상당히 강조를 하죠. 네. 자, 그런데 이것을 이 유학자들이 신하와 군주에게까지 확장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 자식이 임금을 모시듯 이 신하가 군주를
모셔야 한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때마침 왕권 강화를 노리고 있던 이 왕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학문이었겠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 고구려, 백제, 신라 각자 유교가 유행을 하게 되었는데 특히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수도에 태학이라고 하는 학교를 지어서 전문적으로 유교 경전을 교육하였고요.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자 5개의 경전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오경 박사인데 여기서 오경이라고 하는 거는 유교의 5가지 경전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노노라고 하는 거죠. 노노에 부처님의 공자님의 말씀이 잘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교 경전을 교육하였고, 그 다음에 신라에서는 두 화랑이 임신년에 유교 경전을 3년 만에 마스터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맹세해서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신라도 당시에 지배층 사이에 유교 경전, 유교 교육이 활발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역사서가 나와 있는데,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유기와 신지, 백제는 서기, 그 다음에 신라는 국서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역사서가 편찬된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나라가 전성기였기 때문에 이 모습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으로 남긴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나라가 위기에 닥쳤을 때 백성들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하고자 역사서를 편찬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여기 각국을 대표하는 역사서의 제목을 반드시 알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여기 왼쪽에는 그 도교와 관련된 유산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유교와 관련된 문화유산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삼국의 문화유산 가운데 천문기술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뭐 경주에 첨성대가 있고, 그 다음에 고구려 벽화에 그려진 북두칠성이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당시 사람들이 하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죠. 참고로 이제 경주 첨성대 같은 경우에는 천문 관측기구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이유는 이게 천문대이긴 하지만 그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학자들은 천문대가 아니라 아마 제사를 치르던 곳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한다라고 하는 문구를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보면은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인데, 자, 삼국의 문화는 자, 무엇을 중심으로 발전했을까요? 네, 그렇죠. 불교였죠. 그러면 불교는 또 누구를 중심으로 발전했을까? 네, 그렇죠. 바로 귀족이죠. 그래서 귀족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형식평가 1번에 보면은 삼국의 불교 수용이 지니는 의미 해서 몇 번이 자, 답이 될까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하나는 도교이고 하나는 다른 것들은 천문 기술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풀어볼까요? 네, 답은 5번이죠. 5번. 그 다음에 2번을 같이 풀어봅시다. 자, 삼국의 불교 예술의 발전 사례로 옳은 것은 나와 있는데, 자, 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답은 5번이죠. 5번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보면은 네. 자, 이렇게 해서 무엇이 틀렸는지 직접 확인하고 이 틀린 내용이 나중에는 정답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두세요.